셔틀콕의 어제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2024년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까지 그랜드슬램인데요. 저도 기념으로 배드민턴복을 입어봤습니다. 우승 후 기자회견에서 기쁜 얘기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선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해서 공개 비판을 했는데요. 안세영 선수의 승리 후 사진 보이십니까? 7년간 참아왔던 분노, 서름, 환호가 섞인 포효였다고 합니다. 안 선수는 기자회견에서 내 무릎의 부상 정도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쉽게 나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는데 협회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서 실망이 컸다. 이제 대표팀을 계속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에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이 한 개밖에 안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더 생각했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안 선수는 금메달 따기 전에 올림픽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자료화면 보이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얘기는 즉흥적인 폭로가 아니었죠. 내 발언에 힘이 있을 때 말하고 싶었다. 안 선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20대 초반 선수인데 인생에 교훈을 줍니다. 만약 안 선수에게 금메달이 없었다면 졌으니까 핑계댄다, 남 탓한다 뭐 이런 비난을 받았을 수도 있겠는데 부상을 참으면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안세영 선수는 인생에 가장 기뻤을 순간인 올림픽 금메달을 딴 후에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오늘은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안 선수의 갈등의 이유, 그래서 누가 잘못한 거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 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은 안 선수의 무릎 부상과 관련이 있고 대응에서 협회의 잘못이라고 보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이번 올림픽 전에 살인적인 일정을 뛰었다는 논란이 있는데요. 안 선수는 지난해 9월 1년 전 일이네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결승전에서 무릎 인대 부상을 당한 채로 금메달을 땄는데요. 당시 배드민턴 협회는 안 선수 부상에 2주에서 5주 정도 재활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1년 후 올림픽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걸로 보였죠. 하지만 알고 보니까 협회가 알려줬던 병원에 오진으로 밝혀졌고, 그럼에도 협회는 안 선수의 심각한 부상을 발표하지 않았고, 안 선수는 무릎에 테이핑한 채로 계속 국제대회에 참가해야 했었습니다. 안 선수는 지난해만 무려 14번이나 국제대회에 나갔다고 하는데요. 국내 대회까지 합치면 수가 더 많죠. 20회나 출전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1.6회 정도 출전했던 것인데요. 자신의 종목인 단식이 아니라 복식에도 참가시키고 제대로 재활할 틈도 안 주고 계속 대회에 참전시킨 건데요. 배드민턴 협회가 선수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상 재활 관리보다 대회 출전에만 신경을 쓴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 퍼펙트 게임에서도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됐는데요. 투수 있죠. 그 롯데 최동원 선수였는데 1회부터 등판해서 연장전까지 계속 공을 던졌죠. 이제는 투수의 건강과 부상 방지, 선수 생명을 위해서 투구수도 제한하고 있는데요. 하물며 부상당해서 재활이 필요한 선수를 몇 주 재활하면 된다고 거의 속인 거나 다름없이 얘기해서 오진을 하고 국제대회에 강행시키고 복식까지 참가시킨 것은 위법한 강요가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경기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찡그리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게 다 무릎 부상 때문에 아파서 그랬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네요. 안 선수와 배드민턴협회의 갈등 두 번째 원인은 트레이너 문제입니다. 작년 6월에 안세영 선수 관리를 위해서 트레이너분이 뽑혔는데 안 선수는 언니라고 하죠. 이번에 파리 올림픽 낭만 얘기도 그 트레이너분한테 들었다고 하는데요. 트레이너는 선수와 라포를 형성해가지고 선수를 쭉 관리하는 사람이죠. 근데 파리 올림픽에 이 트레이너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선수촌 선수 1000명 중에서 개인 전담 트레이너가 있는 건 안 선수가 유일하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했는데요. 그런 안 선수의 트레이너는 올림픽 참가 2달 전에 트레이너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트레이너 계약 기간이 보통 1년이니까 작년 6월에서 올해 6월로 1년 끝나고 갱신을 해야 되는데 협회에서는 올림픽 때 한 달만 해라 이렇게 했는데 트레이너가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선수를 위한다면 트레이너도 한 달 계약을 왜 거부했는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안 선수는 이런 사정도 잘 모른 채 트레이너 없이 올림픽에 참가를 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협회는 인도네시아 최고 코치를 붙여줬고 한의사를 파견했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 선수는 부상을 입고도 안 좋은 상태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참전을 했는데 오랜 시간 자신과 전담하면서 라포를 형성한 트레이너가 없어서 매우 힘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안 선수는 인도네시아 코치가 빨리 뛰어라 이런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요. 말 안 통하는 인도네시아 코치나 한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죠. 선수가 자신을 계속 케어해준 트레이너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는데 트레이너 계약을 연장시키던 다른 조건을 제시해서 데려가는 게 협회의 일이었을 텐데 필요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은 인도네시아 코치를 붙이고
한의사는 왜 보냅니까? 쓸데없이 돈 낭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코치 비용이나 한의사 비용은 협회에서 부담한 건가요? 정리해보면 재활이 필요한 선수에게 재활을 돕기는커녕 국제대회 계속 참전시키고, 그것도 뭐 복식에도 참전시키고, 의지했던 트레이너가 아닌 요청하지도 않은 인도네시아 코치 붙이고 한의사 보내고 쓸데없는 데 돈을 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배드민턴 협회와 선수의 갈등은 안 선수가 처음이 아닙니다. 배드민턴 간판 선수였던 이용대 선수 있죠. 윙크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졌던 선수인데, 이용대 선수, 김기정 선수는 배드민턴 협회의 무능으로 2014년에, 제가 도핑 전문 변호사죠, 세계 도핑방지위원회, 월드 안티 도핑 에이전시, 와다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제재까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라고 하잖아요. 와다에서는 선수들에게 불시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무작위 도핑 테스트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핑은 불시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은폐제들을 복용해서 금지 약물을 빼내거나 시로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시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선수가 3회 이상 불시 검사에 불응하거나 선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서 검사가 실시되지 않으면 음주 측정 불응죄도 형사에 처벌되죠. 그거와 비슷하게 도핑방지위원회는 제재를 합니다. 만약 이용대, 김기정 선수가 자신의 위치를 속이고 몰래 숨어 있었다, 그럼 제재를 받아도 할 말이 없겠죠. 근데 황당하게 협회가 이용대 선수와 김기정 선수가 해외에서 대회에 출전 중이었는데 태릉 선수 출연이 있다고 잘못 입력을 해서, 즉 선수들의 고의가 아닌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행정 실수 때문에 이용대 선수가 제재를 받게 된 겁니다. 황당하죠. 이용대 선수와 김기정 선수는 결국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게 1년 선수 자격정지 결정을 받게 됐고, 이에 대해서 황당하고 억울하죠.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있습니다. CAS인데요. 맥주 카스가 아니라 카스에 항소장을 보내서 선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항변했고, 다행히 대한배드민턴 협회의 실수인 것이 소명돼서 징계는 해제됐지만 협회는 4만 달러, 지금 돈으로 따지면 거의 5,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벌금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수의 생명이 대한배드민턴 협회의 실수로 날아갈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네요. 게다가 2021년에는 리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던 정경은 선수가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한 후에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불공정, 특혜 의혹이 있다고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체육계에 크고 작은 비리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제가 희생양이 될 줄은 몰랐다 라는 정경은 선수의 글에 4일 동안 4,000명이 넘게 동의를 했는데요. 무슨 내용일까요? 정경은 선수는 도쿄올림픽 전에 리우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 유일하게 메달을 딴 선수였죠. 그런데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정경은 선수를 볼 수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이상한 선발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경기력 향상위원회는 선발 과정의 점수로 승률 점수 50%, 심사위원 평가 50% 이렇게 합산해서 하는데요. 평가를 보자면 승률 점수가 정양적 평가일 거고 심사위원 평가가 정성적 평가입니다. 근데 이 정성적 평가는 무슨 심층 면접하는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이 주관적 평가로 선수를 선발하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선발 리그전에서 정경훈 선수는 9승 4패를 했는데 7승 7패를 한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되고, 정 선수의 주장에 따르면 심사위원 6명 중 무려 3명이나 출전 선수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발의 공정성이 완전 사라진 거죠. 당연히 자기 선수에게 정성평가 점수 많이 줘서 뽑으려고 할 테니까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배드민턴이 피겨스케이팅입니까? 무슨 심사위원들이 점수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승률로만 결정되는 경기가 배드민턴 아닙니까? 양궁이 세계 최고가 된 이유가 뭘까요? 양궁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은 세계 대회보다 힘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선수건 학연, 지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신인 선수라도 공정한 선발전에서 최고 점수를 얻으면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승률로만 평가해야 되는 배드민턴, 그게 배드민턴 우승 방식이니까요. 여기에 심사위원들이 괜히 정성평가를 50%나 넣어서 위에 선수에게는 정성평가 점수를 몰아주고 잘리는 선수에게는 정성평가를 안 좋게 줘서 실력이 좋아도 국가대표에 못 나가게 되는 이런 불공정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까도 이상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네요. 또 다른 문제는 선수단에 대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열악한 지원 문제입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이런 거 갔다 오면 예산서가 있죠. 그 예산서를 보면 선수 6명은 이코노미석을 타고 가는데 임원진 8명이 비즈니스 타고 갑니다. 비즈니스석은 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코노미의 거의 2배 이상의 가격이 되죠. 중국같이 가까운 거리야 다 같이 이코노미 타도 되는데 누구는 이코노미 타는데 경기에 뛰지도 않는 임원들이
그것도 단체로 가면서 비즈니스 타고 가면 선수들 짜증나겠죠. 협회 비용으로 여행 다닌 건 아닌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2017년 5월에 호주 대회에서는 임원 5명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는데 이때에도 선수들이 이코노미석을 탔는지 장거리 비행이었는데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전력상 우승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 5명은 그냥 다 돌아왔습니다. 뭐하러 갔는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코치와 선수들만 남았는데 오히려 이 임원들이 없으니까 힘이 난 건지 14년 만에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자, 이 5명은 호주 여행을 간 것이었는지 우승 잘 모르겠다 하니까 그냥 조기 귀국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승했죠. 자, 협회 임원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규정 문제입니다. 안 선수는 대표팀이 아니면 다음 올림픽 어떻게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표팀 나간다고 올림픽 못 뛰게 하는 거 너무 야박하지 않냐? 단식과 복식은 엄연히 다른데 선수 자격 박탈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복식이야 2명이 힘을 맞춰야 되고 조율이 필요하니까 그렇겠지만 이번에 안 선수가 우승한 단식은 혼자 하는 경기죠. 굳이 대표팀에 있어야 되는지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안 선수의 나이가 2002년생. 저는 월드컵 응원하고 있었을 때네요. 그때 태어나서 지금 22세입니다. 원래 세계 랭킹이 일정 수준 이상 높은 사람들은 자동 출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검증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대표 선발이 안 돼도 각종 세계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드민턴협회는 규정으로 이를 막아놨죠. 27살이 되지 않으면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막아놓은 겁니다. 만약에 안 선수가 이번에 얘기한 것처럼 국가대표팀에서 나오면 안 선수는 22살이니까 지금처럼 세계 랭킹 1위라도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 때문에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이런 이상한 규정을 풀어줘야지 안 선수가 국제대회에 개인 자격으로 이제 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김학균 배드민턴 감독은 안세영 선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상대로 법정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또 가처분 전문이죠. 예전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대 선수는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갑자기 규정을 27살에서 31살로 바꾸면서 31살이 될 때까지는 아무리 랭킹이 높아도 개인 자격으로는 국제대회에 참석할 수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이용대 선수와 같이 은퇴 선언을 했던 오성현, 신백철 선수가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2심에서 승소해서 협회의 나이 제한 규정으로 선수가 참가 못하게 하는 것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안 선수도 이런 가처분이 필요하시다면 가처분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으로 다퉈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이런 나이 제한 규정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중국 이슈가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중국 배드민턴협회에서 안세영 선수에게 접촉을 시도한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임모 쇼트트랙 선수가 중국으로 귀화해서 중국에 금메달을 4개나 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선수는 강제추행으로 다른 국제대회들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중국 귀화를 선택했던 것인데 대법원에서 사실 강제추행도 무죄가 선고됐던 사안입니다. 결국 무죄인 선수가 강제추행으로 몰려서 국적도 잃고 우리나라는 소중한 선수를 잃게 된 것이죠. 안 선수가 만약에 중국으로 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하지 않겠지만 세계 1위 선수가 중국까지 가게 만든 데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책임도 크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안 선수의 이 상처난 마음을 잘 보살펴 주시고 나이 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보입니다. 자, 금메달을 땄던 안 선수의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폭로, 비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부 네티즌들은 특정 지역을 비하하면서 배신이다 이런 식으로 비하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안 선수가 경상도 사람이라면 비판이 정당한 건가요? 이런 지역 비하 발언이나 배신 프레임은 협회의 발전이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종호 선수 있죠? 이제는 국회의원이 됐네요. 비례에 달고. 진종호 선수 사격 사관왕이었죠. 진종호 선수는 선배 체육인이자 국회 문체위 상임위원으로서 이 일을 간단히 묵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려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번에 해설위원으로 떴던 방수현 해설위원, 예전에 여자 단식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죠. 배드민턴 전설인데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새롭게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안 선수를 지지하고 나왔습니다. 문화체육부도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림픽이 끝난 후에 배드민턴협회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주요 역할은 배드민턴 보급, 생활화. 제가 유니폼 입고 나왔죠. 동네에서 배드민턴 많이 치죠.
거기에 더해서 선수의 육성과 관리, 해외 및 남북 교류 추진, 심지어 수익 사업 강화도 있네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정관에 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 확대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림픽 4년에 한 번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봅니다. 한국 배드민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올림픽 4년에 한 번 할 때는 올림픽에 집중해야겠죠. 금메달 획득 후에 협회에 감사를 돌리는 양궁협회와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모든 체육협회에 소속된 선수들은 다들 양궁협회를 부러워하는데요. 하지만 솔직히 양궁협회는 매우 특이합니다. 특별하다고 해야겠네요. 양궁협회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왕회장이라고 불렸던 정주영 회장님이 후원을 했었는데 양궁협회 후원이 가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의선 회장은 파리올림픽에 자비로 가셨겠죠. 선수들을 찾아서 응원할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번 양궁 경기장 보이십니까? 되게 멋있었죠? 파리올림픽은 이렇게 파리의 역사 유산들을 다 보여주면서 경기를 했는데요. 레쟁발리드 양궁장을 거의 재현해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줬고, 센강의 강한 바람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람을 만들어서 훈련했고, 관중들 이제 소음 있고 막 음악 틀리고 이러는데요. 대규모 관중이나 소음 적응 훈련까지 했으며, 양궁 로봇과 대결, 심리 훈련, 이런 선수들을 위한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하죠. 이렇게 투자한 거에 대한 결과가 금메달 5개와 양궁의 10연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도 지적했는데요. 축구는 아예 올림픽에도 못 갔죠. 또 배구협회 문제 다시 소환되고 있던데요. 식빵언니로 유명하죠. 김연경 선수. 식빵언니가 옛날에 이 배구협회를 저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진 보이십니까? 행복해 보이십니까? 당시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배구협회에서 회식을 시켜주려고 데려간 장소 여기 보이십니까? 김치찌개 집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김치찌개 맛있지만 염분도 높고 무엇보다 고기를 먹어야지 회식에 김치찌개 시켜주면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금메달 땄는데 이 김치찌개 먹으려고 회식 갔다 그러면 시간이 아깝겠죠. 이를 보다 못한 김연경 선수가 자기 자비로 선수들에게 회식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협회 돈으로 임원들은 평소에 뭘 먹고 다녔는지 감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축구협회나 배구협회에 비해서 우리는 그래도 올림픽에 출전하고 금메달까지 따지 않았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승재 선수와 최유정 선수 혼성복식 이슈도 있죠. 이 혼성복식에서 이 둘은 세계 2위였는데요. 이번에 동메달도 못 땄습니다. 두 선수 사실상 마지막 올림픽이었다고 하는데 서승재 선수는 혼성복식, 남자 여자랑 같이 뛰는 복식인데 옛날 때 이용대 선수가 했던 거죠. 남자 단성복식까지 해야 됐고 배드민턴은 코트를 계속 이렇게 뛰어다니죠. 계속 치면서 해서 우리가 사격이나 양궁처럼 이렇게 정적으로 서 있어 있는 운동화가 다릅니다. 결국 서승재 선수는 남자 복식에서도 8강 탈락했고 세계 2위였던 혼합복식에서도 일본에게 져서 동메달도 따지 못했습니다. 서승재 선수는 본인의 의사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지만 협회 눈치를 보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했더라도 협회에서 선수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 정관에도 선수의 육성과 관리가 협회의 본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협회가 선수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에게 군림하고 본인들이 비즈니스 타고 다니고 선수들을 홀대하는 것에 쓰이면 절대 안 되겠죠.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체육협회들의 정상화와 건설적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 선수 금메달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마음고생 하셨을 텐데 협회도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안 선수가 중국에 귀화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